네, 이번 장에서는 셀프 바이어스를 볼 겁니다. 이름 그대로 셀프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스스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게이트가 바이어스를 받는데 얘가 드레인에 연결되어 있죠. 근데 드레인을 게이트 저항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AC적으로 봤을 때는, DC적으로 봤을 때는 요 게이트가 저항이 무한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게이트에 저항이 있거나 없거나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항이 무한되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흘러오고요.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 강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VD는 VG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이어드 커넥티드 뒤에서 배울 건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 아마 좀 했긴 했을 텐데 다이어드 커넥티드라는 이 구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할 수 있다. 다만 이 모스펫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모스펫이 AC에서 동작할 때는 인풋 캐파시턴스가 있어서 저항이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의 바이어싱 이 저항이 꼭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경우에서는 어, 그냥 VD가 VG로 연결되는 다이어드 커넥티드랑 똑같은 바이어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셀프 바이어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셀프 바이어스는 사실은 BJT에서 나온 바이어싱 방식이라서 어, 셀프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면 아마 모스펫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그냥 다이어드 커넥티드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네, 다이어드 커넥티드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도 바이어스를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할 수는 있다. 이거고요. 네, 앞서서 우리가 모스펫을 배울 때 모스펫의 동작 영역은 크게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트라이드하고 세츄레이션. 근데 앞서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앰프를 만들려면은 어, 전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원으로서 동작하는 걸 우리가 모스펫에 오게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스펫이 전류원으로서 동작하는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우리가 모스펫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것들은 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이 앰프로서 동작하기 위해서 전류원으로서 이제 모스펫이 동작을 해줘야 되고요. 전류원으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바이어스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세츄레이션 리전의 바이어스는 뭐였죠? 리퀘어먼트는 VDS가 VGS-VTH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네, 이 정도 알아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스펫은 다 전류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몰 시그널 모델 잘 기억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전류원으로서 모스펫이 사용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PMOS의 소스 쪽에 터미널을 달거나 혹은 NMOS의 소스 쪽에다 터미널을 달면 얘가 전류원으로서 동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 스몰 시그널 모델 우리 임피던스 배울 때 여기 이렇게 했었죠. G, VS, VD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전류원으로서 동작하는 이유는 이 전류원의 동작이 이 커런트 소스 양단의 전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소스 단자를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소스 전압이 변하면 VGS가 변하면서 동시에 VDS도 같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를 묶어놓고 소스를 바꾸게 되면 얘가 VDS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원으로서 모델링은 되지만 전류원으로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원 소스 양단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임피던스죠.
바로 앞장에서는 전류원 소스로만 쓴다고 얘기해놓고 임피던스로 쓰인다는 건 뭐냐 하는 거고, 앞에서 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전류원으로서 모델링 되는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한다는 얘기였고, 이게 이게 뭐 임피던스로서 동작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항상 등가 모델은 전류원으로서 유지를 하고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얘가 전류원으로서 모델링은 되지만 실제 오퍼레이션은 임피던스처럼 동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정한 앰플리파이어의 시작점인데요. 커먼 소스 토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스펫의 바디를 제외한 3개의 터미널이 있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단자를 인풋 혹은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총 6가지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첫 번째, 게이트가 인풋인 경우, 인풋이 게이트인 경우 아웃풋이 드레인 혹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드레인이 인풋인 경우 아웃풋이 게이트거나 소스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소스가 인풋인 경우, 그리고 게이트가 아웃풋이거나 드레인이 아웃풋이거나,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게이트는 철저하게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는 오로지 전류원을 컨트롤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를 아웃풋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웃풋으로 뭔가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인풋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게이트는 아웃풋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아이디얼하게는 드레인 전압을 바꿔도 그 어떠한 전류가 바뀌지도 않고 다른 터미널 로드의 전압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은 인풋으로서 쓰기에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중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가지가 남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먼 소스 토폴로지는, 커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픽스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소스를 픽스해 놓고 만드는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스가 그라운드로 묶여 있죠. 그래서 소스가 픽스되어 있고, 그리고 소스가 픽스되어 있으면 우리가 게이트하고 드레인 2개가 남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각각 인풋 아웃풋 쓰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게이트를 인풋으로 쓰고 드레인을 아웃풋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이 게이트 연결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드레인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커먼 소스 토폴로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소스 전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게이트에 인풋 전압을 주고, 그게 아웃풋 전압을 아웃풋 전압은 드레인 쪽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를 커먼 소스 토폴로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라고 하면, 인풋 전압이 바뀌면, 인풋 전압이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인풋 전압이 올라가면, V인이 올라가면 V는 VG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VGS가 올라가고요. VGS가 올라가면 ID가 올라가죠. ID가 올라가면 이 전류가 커지니까, 전류가 커지는데 얘는 VDD로 고정이고요. 이 전류가 커지면 RD에 걸리는 양단 전압이 커지죠. 그래서 VRD가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Vout은
감소합니다. 왜냐면 vout은 vdd-idrd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인풋이 올라가면 아웃풋이 내려가는 이런 종류의 모스펫으로 동작합니다. 뒤에서 이제 게인은 따로 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스펫, 이 커먼 소스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커먼 소스 토폴로지를 스몰 시그널로 바꾼 그림입니다. 그래서 커먼 소스 다시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얘의 등가 모델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소스입니다. 자, 소스를 보니까, 이쪽에서 소스를 보니까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라운드를 붙였습니다. 드레인을 보니까 드레인 쪽이 저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AC 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를 그렸습니다. 게이트를 보니까 얘는 그냥 인풋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인풋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몰 시그널 모델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 게인을 구해야 됩니다. 게인은 뭐냐면 인풋 변화가 아웃풋 변화를 얼마나 일으키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수식들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V1은, 즉 VGS는 얼마죠? 여기서 Vin 빼기 0, 그래서 Vin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그럼 이 전류는 얼마죠? GM Vin이 되겠죠. 이 전류는 어디로 흐릅니까? 이 전류를 보니까 방향성이 이 아랫방향으로 흐르는데 소스로 그라운드로 흘러가겠지만 이 전류는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이쪽 그라운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 윗방향으로 흐르죠. RD를 보면. 그래서 RD의 전압 강화는 이런 식으로 생기죠. VRD. VRD는 얼마죠? ID, RD고요. ID는 GM, Vin, RD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럼 Vout은 어떻게 디파인 되냐? Vout은 여기서 보시면 Vout은 0 빼기 VRD로 디파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VRD를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GM, Vin, RD 이렇게 되고요. 이 Vin을 분모로 내려주면 우리가 보는 이 게인이 성립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은 마이너스 GMRD가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GM은 뭐 이걸로 해도 되고, 뭐 우리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GM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을 구했었죠. 근데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 안 했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면 우리는 전류원과 병렬 연결된 RO 저항을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RO를 잘 보면요, RO의 한쪽 노드는 Vout이고요, 한쪽 터미널은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RD를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Vout, 한쪽은 그라운드죠. 즉 우리는 얘네 둘을 병렬 연결된 하나의 저항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RD가 단순히
RO하고 RD의 병렬 저항이 되는 그런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인도 아까 마이너스 GMRD였는데 이 RD를 그냥 RD와 RO의 병렬이다 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되면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아웃은 마찬가지로 R아웃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R아웃 구할 때는 인풋을 그라운드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에다가 전화번호를 달고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봤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게이트에 그라운드를 묶어버리면 VGS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소스가 사라지죠. 커런트 소스는 아무런 커런트를 흘리지 않죠. 이렇게 되면 Vout에서 본 저항은 이 병렬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Rout은 RD와 RO의 병렬 저항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